아바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우, 유구, 보험 가액, 기준 가액, 가액 금액 산출하는 거 배웠어요. 그죠? 제가 보험 가액 산출하는 게 사입 때 젖소 문제가 15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고 아직 출제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에 유구에 보험가액 산출하는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젖소는 사입 때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요. 계속 일과목에 문제가 나오는 출제 트렌드가 섞어서 한꺼번에 종합으로 내는 문제들을 내고 있어서 젖소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우 한 문제, 유구 한 문제, 젖소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나오는 문제들을 지금 계속 출제를 하고 있잖아요. 젖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젖소는 1개월에서 7개월 개월수로 갑니다. 그죠? 월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소들은 1개월에서 7개월까지는 분유떼기 암컷 가격이네요. 암컷 젖소들이 우유를 생산한다. 그죠? 자, 분유떼기 암컷 가격이 되겠고요. 2개월 미만인 경우에 50% 적용. 2개월 미만이라는 경우에는 결국 이것도 긴급 도축이 되겠네요. 그죠? 자, 질병사고 3개월 미만이니까 질병사고 3개월 미만이라는 경우 2개월까지 50%란 얘기죠. 자, 그럼 1개월까지는 50%, 질병은 2개월까지 50%, 한우와 유구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8개월에서 12개월은 복잡합니다. 그죠? 분유떼기 암컷 가격 앞에 게 그대로 오고 뒷단계 보세요. 수정 단계 가격이잖아요. 수정 단계 가격에서 분유떼기 암컷 가격을 뺍니다. 나누기 6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내 이 개월수에 언제쯤 사고가 났니? 9개월 때 사고 났니? 10개월 때 사고 났니? 사고 원령에 앞에 제일 마지막에 있던 요 앞에 개월수를 빼줍니다. 너무 복잡하죠.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암기 팁이 따로 있습니다. 요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요. 바로 암기 팁 넘어가 볼게요. 자, 젖소의 암기 팁입니다. 앞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먼저 기억은 앞 글자를 땁니다. 1, 8, 3, 9 앞글자는 아니네 완전 1, 8, 3, 9, 4, 2, 0, 6, 7을 먼저 암기를 하시고요. 다음에 분유떼기부터 시작합니다. 분, 수, 초, 다, 노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6, 6, 9, 12 도대체 이게 어떤 암호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시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시다 보면 젖소는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 암기 팁으로 1, 8, 3, 9, 4, 2, 0, 6, 7 분, 수, 초, 다, 노 6, 6, 9, 12 자, 종류가 우리가 분유떼기 암컷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정 단계가 있고요. 초산우가 있고 그죠? 다산우가 있고 노산우 순서는 알아야 되겠다. 그죠? 분유떼기 암컷 제일 어린 그죠? 젖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정 단계 그 다음에 초산우 다산우 노산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8, 3, 9, 4, 2, 0, 6, 7 자, 1, 8이니까 1, 8 하고 나면 요 앞에 그죠? 7개월까지가 되겠죠. 다음에 8, 3 다음에 이제 1이 2개 붙고 2 하나 붙고 3, 4, 5, 6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쭉 이걸 먼저 적어놓고 한 번 더 뒤로 가볼게요. 암기 팁인데요. 자, 순서는 1, 8, 3, 9, 4, 2, 0, 6, 7 그죠? 분, 수, 초, 다, 노 6, 6, 9, 12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1을 붙여요. 1, 1, 2, 3, 4, 5, 6 저만의 지금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1에서 8이니까 1에서 7개월이 되겠네요. 개월수가. 그죠? 자, 8, 3, 1, 3이니까 8에서 12개월이 되겠다. 그죠? 13, 19니까 13에서 18개월이 되겠네요.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19에서 24니까 19에서 23까지가 될 거고요. 24에서 30이니까 24에서 31개월. 내 거에서 그 다음 거 앞에 거까지 개월수가 가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쫙 문제를 풀기 전에 적어 놓으셔야 해요. 젖수 문제가 나오면 이 암기 팁을 옆에 빈 공간에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분 두 개씩 가죠. 수, 초, 다, 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분모도 6, 9, 12 이건 역시도 두 개씩 같이 가죠. 옆에 거와 같이 6, 9, 12 그죠? 하지만 윗부분은 6을 해주지 않습니다. 1에서 7개월까지는 분유떼기 암컷 젖소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앞에 거 그대로 가져와요. 분유떼기 가지고 오고 분유떼기 암컷 가격 그대로 플러스예요. 플러스해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뺍니다. 뒤에 수정 단계에서 분유떼기 암컷 가격을 빼고 분모 6이 왔어요. 사고시 원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개월 앞단위 개월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수정 단계니까 수정 단계는 그대로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내 거 그대로 수정 단계 내려오고 뒤에 거 와서 가져옵니다. 소산후가 올라가고 다시 앞에 거를 뺍니다. 분모 그대로 6 가져오고 내 이 당시의 사고 원령과 앞 단계 제일 마지막 개월수를 빼줍니다. 됐나요? 다시 초산후.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산후가 오겠죠. 초산후 그대로 오고 뒤에 거 가지고 와서 앞에 거 다시 뺍니다. 다산후에서 초산후를 빼고 6, 9, 12잖아요. 그래서 9 사고 원령이 오고 자 마지막 앞에 개월수 31에서 31을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산후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산후 가격 그대로 오고 뒤에 거 노산후에서 다산후를 빼줍니다. 6, 9, 12잖아요. 그래서 12 분모 그대로 오고 사고 원령 나온 거 그대로 적어주고요. 문제 조건에서 찾는 거예요. 사고 원령은 앞 단위 개월수 마지막 거 55를 빼줍니다. 자, 보험가액은 항상 현재 단계에서 더하기 다음 단계 마이너스 현재 단계 그다음에 6, 9, 12에 해당되는 분모를 찾고요. 자, 사고 원령에서 앞 단계 마지막 개월수를 빼줍니다. 암기 순서 한 번 더 보세요. 1, 8, 3, 9, 4, 2, 0, 6, 7 분, 수, 초, 다, 노 6, 9, 12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은 두 번 붙고 다음에 2, 3, 4, 5, 6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고 그죠? 자, 요 순서만 잘 기억해 놓으면 젖소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암기 팁을 제가 다른 그 카페나 이런 데서 알려주시는 거 많이 봤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이건 안 까먹어요. 한번 암기를 해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 더하기를 하면 뭐 매치되어 그 다음 거 더하기를 하면 매치 헷갈려요. 그 부분은 지나면 까먹어요. 근데 이 암기 팁은 절대로 까먹지가 않아요. 자, 1, 8, 3, 9, 4, 2, 0, 6, 7 분수, 초, 다, 노 6, 9, 12 해서 젖소 문제가 나오면 문제 푸는 거 딱 풀기 전에 여백에 이렇게 먼저 적어 놓으시고 이걸 보고 풀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기 이해가 되시죠? 1에서 7개월까지는 분유떼기 암컷 가격 1개월짜리 50% 2개월짜리 2개월까지 질병 50% 됐나요? 자, 8에서 12개월은 앞에 분유떼기 가격 그대로 오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그대로 빼주고 분모 6에 내 사고 원령의 앞에 마지막 개월수 빼줍니다. 됐죠? 수정 단계. 그 다음 수정 단계 앞에 거 그대로 가져오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줍니다. 6 분모 사고 원령 나오고 앞에 마지막 개월수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초산후 그 다음에 초산후 다음에 초산후 앞에 그 가격 그대로 가져오고 다산후에서 초산후 빼주고 9 사고 원령의 앞에 마지막 개월수 됐죠? 그
다음에 다산후. 앞에 다산후 가격 그대로 가지고 오고 노산후 뒤에 거에서 앞에 다산후 가격을 빼주고 12 사고원료의 앞에 마지막 개월수 55개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1, 8, 3, 9, 4, 2, 0, 6, 7, 6, 6, 9, 12 분수, 초, 다, 노. 이거하고 비슷한 암기 팁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중에 우리가 가금에서 닭 배울 거예요. 닭 중에 산란계를 구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산란계를 구하는 방식은 소는 월령으로 하는데 닭은 주 단위로 해요. 그래서 산란계 구하는 방식이 이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거 한번 암기 팁 해놓으면 산란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죠? 자, 유량 검정젖소라는 건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할게요. 그럼 젖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400대고요. 15점짜리로 출제돼가지고 요거 못 푼 사람이 처음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4회 때 시험이 어려웠어요. 가축이 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한 거는 3회 때부터 출제되기 시작했고 3회 때부터 7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농작물의 비율이 80%라고 한다면 가축의 비율이 20%예요. 근데 실은 업방에 우리 책 페이지 수를 보면 가축은 정말 적어요. 그죠? 농작물보다. 그렇다면 나오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점수의 비중도 높다는 거죠. 가축을 포기하면 손평시험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축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점수를 가지고 가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축종이죠. 자, 보겠습니다. 월령 2개월 질병사고 폐사예요. 2개월짜리면 뭐예요? 분유떼기 암컷 가격이죠. 분유떼기 암컷 가격 100만원인데 질병사고예요. 50% 그러면 50만원 되겠네요. 1번은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죠? 2번입니다. 11개월이네요. 자, 이거 표 암기 이거 본인이 실은 적으셔야 해요. 저도 이제 적었다고 해볼게요. 자, 11개월이면 어디에 해당되나요?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유떼기 암컷 가격 그대로 가져오고 100만원. 수정해서 분유떼기 뺍니다. 그죠? 300에서 100만원 빼고 6, 6, 9, 10이니까 6 가지고 왔어요. 자, 내 월령이 11개월이에요. 그죠? 11 마이너스 앞에 거 마지막 거 1에서 7개월이니까 7. 그죠? 마지막 개월수. 그래서 11 마이너스 7 했더니 203,333,333 이렇게 쭉 나와요. 젖소 가격들은 막 이렇게 소수점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만원 미만 절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233만원. 됐나요? 자, 이거 풀 때 공학용 계산기로 풀 때 이거 보세요. 이거 먼저 계산이에요. 혹시나 싹집 계산기 쓰시는 분도 있죠. 그냥 우리 계산기. 이거 먼저 푸셔야 해요. 앞에 거 더하기입니다. 뒤에 거 먼저 풀고 앞에 거 더하는 거예요. 그죠? 순서. 싹집 계산기 쓸 때는 문제풀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20개월이네요. 20개월은 어디예요? 수정 단계 아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정 단계 가격에서 뒤에 거 초산후에서 수정 단계 뺍니다. 6 분모 가지고 오고요. 내 사고 원령이 몇이에요? 20 마이너스 앞에 수정 단계 마지막 개월수 마이너스 18 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4번 35개월 찾아가 볼게요. 초산후 아래 단계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초산후 플러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수정 단계 플러스예요. 그죠? 초산후 플러스 다산후에서 초산후를 뺍니다. 그죠? 분모가 9네요. 나누기 9 해주고 개월수가 35개월이에요. 35개월에서 앞단계 마지막 개월수 31을 빼준 거예요. 됐나요? 마지막 60개월이네요. 60개월은 노산후네요. 노산후는 어떻게 한번 노산후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거 다산후 가격 앞에 거 가져오죠. 다산후 플러스 그죠? 노산후에서 다산후 가격을 뺍니다. 그리고 분모 12 그대로 가져오고요. 4-5개월이 60개월이죠. 60 마이너스 그죠? 아니요 있나요? 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였네요. 이 다산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였네요. 자, 다산후 가격에 다산후 거 그대로 오고 노산후 뒤에서 다산후를 빼고 그죠? 12 그죠? 곱하기 60개월에서 앞에 마지막 개월수 다산후 55를 뺀 거죠. 자,
자, 근데 5번 한번 보세요. 다산후 가격보다 노산후 가격이 더 적어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죠?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480만보다 더 적은 금액이 나왔잖아요. 다른 거는 다 앞에 자기 처음에 더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왔는데 5번 같은 경우는 다산후보다 노산후 가격이 더 적기 때문에 노산후는 전체 가격이 쭉 볼게요. 노산후 가격이 더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산후 더한 것보다 금액이 적죠. 그죠?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조수는 이 암기 팁을 외워버리고 나면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만일에 이 암기 팁을 몰랐다라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기출문제 이 사이를 암기 팁을 전혀 암기하지 않으신 분들 1번 문제는 풀었을 거예요. 그죠? 2, 3, 4, 5번 문제는 손도 못 대는 거죠. 그죠? 암기 팁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 검정졌어예요. 이 유량 검정졌어는 처음에 저의 경우인데 저는 이게 검정졌어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젖소 중에 검은 젖소, 검정젖소. 근데 그게 아니고 유량이 풍부하다는 게 검정이 된 젖소, 검정받은 젖소. 그죠? 결국은 품질이 우수한 그죠? 젖소라는 겁니다. 유량 검정 젖소예요. 유량 검정 젖소는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검정이 된 농가라는 얘기예요. 젖소 중에서 먼저 검정 농가가 중요해요. 이 농가가 먼저 검정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젖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젖소 중에 유량이 아주 풍부하고 우수해서 상품성이 높은 젖소래요. 결국 품질이 뛰어난 젖소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품질이 뛰어나니까 어때요? 젖소는 생명력이 우유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품성이. 그렇기 때문에 상품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계약자가 이 금액으로 가입할래? 하면 그 금액으로 해줄게 라는 협정보험가액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소에서 배웠죠. 특약. 협정보험가액에 들 수 있는 게 이 유량 검정젖소예요. 돼지 같은 경우는 종모, 돼지 같은 경우는 종돈, 그다음 자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한번 볼게요. 돼지는 자돈이죠. 자돈, 종돈이 아니고 협정보험가액 특약은 한번 볼게요. 자, 젖소 암컷입니다. 그죠? 축산유통부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계약자가 내가 이 금액 할래? 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자, 한번 볼게요. 가입 연령이 있네요. 자, 24개월 미만, 결국은 2년까지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 2년 이상부터 가합니다. 2년에서 6년까지. 자, 개월수로 하면 24개월에서 72개월. 2년에서 6년까지는 최저는 300만원, 최고는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최저, 최고 가로놓기 나올 수 있어요.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유량검정젖소 역시도 3회 때 3회인가 4회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의도 적고 가입 기준도 적고 이거 넣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죠? 생각도 못했죠. 진짜 지금은 저희가 빵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 해서 구석구석을 막 찾아서 공부를 하지만 당황스러웠겠죠? 유량검정젖소도 틀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년에서 8년입니다. 96개월. 근데 내려가네요. 나이를 좀 더 먹으니까. 그죠? 200만원에서 300만원. 최저가 200만원. 최고가 300만원. 우리 이 젖소 가격도 그랬잖아요. 그 다산후에서 노산후 봤을 때 노산후 가격이 더 떨어졌죠. 그것처럼 유량검정젖소도 나이를 더 먹어가면, 그죠? 더 이제 그 가격이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8년 이상도 가입 불가네요. 그러면 2년 미만 안 되고 8년 이상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2년에서 6년 미만, 6년에서 8년 미만, 300, 500, 200, 300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대상 농가가 어떤 농가야? 한번 볼게요. 농가 기준으로 해서 직전월입니다. 직전월. 왜? 이번 연도 이번 달은 달이 꽉 찬 달이 안 되니까 직전월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유량을 며칠로 잡냐? 305일의 평균 유량을 잡습니다. 그 유량이 10,000kg 이상이어야 되고 평균 체세포가 3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거. 체세포 수는 많으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3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농가여야 되고요. 이 농가에 있는 젖소 중에
대상 농가, 대상 젖소 이렇죠. 젖소 중에 이 농가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의 젖소 중에 최근 산차 305일 유량이 최근 산차 305일 유량이 이제 좀 더 올라갑니다. 유량이 11,000kg 이상이고 채색부 수는 또 내려갑니다. 20만 마리 이하인 젖소. 대상 농가는 조금 더 그죠? 조건이 유하고 대상 젖소는 좀 더 그죠? 강화됐어요. 그죠? 농가는 1,000kg 30만 마리. 자, 젖소는 1,120만 마리가 됩니다. 그죠? 농가는 직전 월이 되고요. 젖소는 최근 산차 305일은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준가액에 유량 검증 젖소가 있었던 거예요. 2년까지 가입 불가, 2년에서 6년까지 300에서 500, 6년에서 8년 미만, 200에서 300, 8년 이상 가입 불가 기준가액. 그죠? 자, 유량 검증 젖소까지 했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한우, 이때부터 이제 우리 가축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했죠. 그죠? 한우에 보세요. 가입 대상이었잖아요. 자, 언제부터? 15일령 이상부터 해서 이제 13세 미만. 젖소도 같죠? 15일령 이상에서 13세 미만. 자, 보험료 납입 지원 비율 어때요? 납입 보험료의 50%. 이 보험료 여기가 3회 때는 이렇게 쉽게 나왔고 우리 이제 작년 7회 때 말보험료가 좀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말보험료 많이 들리셨죠? 자, 두 번째 유량 검정 젖소의 정의와 가입 기준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죠. 우리가 3회 때 이 문제를 많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에 한 번도 가축이 안 나왔잖아요. 1회 2회 3회 때도 설마 나올까라고 했을 수 있겠죠. 3회 나오고 난 뒤부터는 4회 때 이제 막 가축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3회 때 이렇게 좀 가볍게 나왔어요. 나오니까 4회 때 젖소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4회 때 아이쿠 하고 뒤통수를 맞고 나니 5회, 6회, 7회는 다들 가축 공부를 열심히 하셨죠. 왜? 가축에서 점수를 잃으면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그죠? 정의. 금정농가의 젖소 중에 유량이 우수하여 상품성이 높은 젖소. 정의를 먼저 적으라고 했고요. 가입 기준을 적으라고 했어요. 대상 농가, 대상 젖소 다 적으라고 했네요. 가입 기준은 농가는 기준 직전 월 305일이고요. 평균 유량이 10,000kg 이상. 체세포는 30만 마리 이하. 됐나요? 평균 체세포. 가입 기준 대상 젖소. 그죠? 최근 산차 305일 유량이 11,000 이상. 그죠? 다음에 체세포는 20만 마리 이하. 이렇게 적으셔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돼지, 가금 쭉쭉쭉 갑니다. 가는데 돼지, 가금, 말, 기준가액하고 보험가액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네, 오늘은 자, 쭉 뒤로 넘어갈게요. 쭉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축사도 다음 시간 같이 할게요. 오늘은 정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3회 때 또 이렇게 나왔죠. 3회 때 가축 문제가 그러면 하나, 둘, 셋. 그죠? 많이 나왔죠. 당황스럽겠네요. 그죠? 가축 재보험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가 우리 농작물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중요하죠. 1과목에서는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그 출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3회 때 출제가 되었고 6회 때도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소와 유구의 보험가액이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것처럼 가축에 보상하는 손해가 축종별로 우리가 지금 다루잖아요.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도 잘 봐두셔야 해요. 왜? 아직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죠? 그래서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해서 암기 잘 해놓으셔야 해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자, 제가 이제 강의는 공통에 해당되는 부분 했고 축종별로 전부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다 있다고 했죠. 그건 약간에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야 되나 싶어서 우선은 뺐어요. 기본 수업 보자고요. 나중에 그죠? 만약에 그것까지 다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6회 때는 이거를 여기에 비웠어요.
이거 똑같은 문제가 6회 때 나왔는데 가로를 다르게 넣기 해서 나왔어요. 이 법정 대리인을 비웠고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도살 또는 위탁도살 이건 똑같이 가로 넣기가 나왔어요. 도살이나 위탁도살 안 돼요. 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어디? 가축 전염 예방법. 자, 3회 때는 여기를 비웠는데요. 6회 때는 여기를 비우지 않았어요. 여기는 가축 예방 전염병 예방법 그대로 넣었고요. 요 뒷부분을 비웠어요. 6회 때는 요거 두 개, 자, 요거 두 개 법정 대리인을 비웠고요. 3회 때는 가축 전염 예방법하고 여기 이제 정부에서 가축 전염 이제 병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살처분하는 거, 도태 금고하는 거 안 돼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자, 볼게요. 자, 기출문제 3회. 기출문제 3회 때 지금 보세요. 가축 문제가 지금 몇 개가 나왔나요? 앞에도 제가 두 개 알려줬죠. 5점짜리, 5점짜리 10점이 나왔고 그거는 1과목이었거든요. 자, 요거 2과목에서 5점짜리, 15점짜리. 그러면 1과목에서 10점이 나오고 2과목에 20점이 나왔어요. 총 몇 점이 나왔나요? 2과목에서 30점이 토탈 1과목 10점, 2과목 10점, 30점이나 배포. 비중이 30점이라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그 3회 때 기출 3회 때 가축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당황스럽겠다. 그죠? 비용 손해입니다. 잔손잔대기 또는 잔손대잔기 이렇게 암기 팁을 외워요. 자, 정의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이 있고요. 자, 이걸 전부 다 쓰라는 거 조금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무시가 이걸 다 쓰라 하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저희가 지금 문제 패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이거 다 쓰라는 건 잘 안 나오죠. 왜? 점수 주기가 곤란해서 물음 1, 물음 2, 물음 3, 물음 4 이렇게 점수 주기 위해서 물음별로 몇 점이야 몇 점이야 이렇게 바뀌었죠. 7회 때부터. 그건 잘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시시비 빅머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거죠. 앞으로도 아마 그런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잔존물 처리 비용입니다. 잔존물 처리 비용은 어떨 때? 보험 목적물이 사망, 폐사했을 때. 자, 잔존물을 견인하는 비용이나 차에 싣는 비용, 차에 싣는 비용을 상차 비용이라고 하죠. 그걸 말하고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 토양 오염이나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물질 제거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렌더링 보장 안 하는데요. 자, 우리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때는 이렇게만 되어 있었고, 그죠? 약관에는 적법한 렌더링은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방지 비용.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죠. 자, 손해방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그 손해가 많이 안 나겠죠. 보험회사에 유리한 거잖아요. 자, 보험 목적의 관리 의무는 안 됩니다. 관리 의무 안 됩니다. 자, 제외되는 거 잘 봐두셔야 해요. 대입금 보존 비용. 제3자 때문에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 3자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험금은 계약자한테 주고 3자로부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죠? 잔존물 보전 비용이네요. 잔존물이 남았을 때, 그죠? 잔존물이 축사 같은 경우는 잔존물 남을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축사에서는 실은 조금 이게 애매모호한 게 축사 나중에 보험 배우면 축사는 그 비용이 잔존물 처리 비용하고 손해 방지 비용만 줍니다. 잔존물 보존 비용 가축에서도 도대체 잔존물 보존 비용이 뭘까요? 그죠?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어. 자,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하면 잔존물이라는 것은 이거 만일에 그 잔존물이 있어. 그거는 쓸 수 있는 잔존물이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주고 나면 그건 회사께 되는 거죠.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했을 때 회사를 위해서 잔존물 보존 비용을 들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용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 회사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들입니다. 회사의 요구를 따라야 되는데 회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은 안 됩니다. 이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다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15점짜리 통으로 나온 적이 있어. 또 15점짜리 나오겠냐 싶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가 3회 때도 나오고 6회 때도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서술하시오라고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도 이렇게 정의를 묻는 거, 가로넣기 하는 거 또는
그 5회 때 이거 지금 비용순위가 나왔는데 금액을 주고 뭐 폐기물 비용이다 뭐 막 이렇게 나고 이게 지급하느냐 지급하지 않느냐 이거 구분하는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잔존물 처리 비용은 가축에서는 주계약에 들어가죠. 주계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하고 똑같이 자부담도 적용하고 비례보상 한다고 했고요. 그죠? 자,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은 만일에 일부보험일 때 비례보상하고 자부담은 적용하지 않는 걸로 21년 약관에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기타 협력비용은 전액 지급입니다.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을 하고요. 잔존물 처리 비용하고 나중에 목적물 보험금 또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목적물 보험금과 잔존물 처리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 한도입니다. 기출 4의 문제이네요. 자, 볼게요. 자, 잔존물 처리 비용은 또 나왔네요. 그러면 비용 손해가 3회 때도 나왔는데 4회 때도 나왔단 얘기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묻는 건가요? 제가 보험금에 대한 것만 강의를 한 시간, 하루 잡아서 따로 했어요. 그죠? 자, 그것처럼 우리 해가림 잘 이해했다면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그죠? 자, 가축의 보험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그 시간과 때와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서 그 시장 가격을 감안해서 보험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것 또는 평가한 거가 되겠어요. 그죠? 만일에 보험가입자하고 재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어떤 경우가 있다. 따로 어떤 특약들이 있다. 그죠? 라고 한다면 그걸 따르겠죠. 자, 보험금은 보겠습니다.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적용 가격이라 했어요. 그죠? 이제 보험가액은 사실 평가한 금액이고 손해액은 실제 수량의 그죠? 가격을 딱 산정한 게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둘 다 보험사고 발생한 때와 곳, 시간과 장소여야 됩니다. 됐나요? 자, 보험금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일부보험, 전부보험, 초과보험. 그죠? 일부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이 가입보다 작을 때, 그죠? 작다는 것은 비례보상을 해야 되더라.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 해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비례보상하더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하고 가액이 같을 때 전부보험이에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 한도에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더라.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훨씬 커요. 중복보험이거나 초과보험이 되는 그죠? 그때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왜 보험가액이 법정 최고 손해액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가액 한도로 손해액을 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손해액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이거 문제 자꾸 광범위하게 나왔다. 그죠? 자, 손해액은 만일에 긴급 도축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차감합니다. 약관에서 추가된 거는 보상금도 차감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폐사여요. 그러면 손해액 플러스죠. 그때는 비용이 들어간 거니까 잔존물 처리 비용을 더한 거라고 했어요. 그거까지는 안 넣었네요. 자, 3번입니다. 자, 손해에 의한 보험금, 잔존물 처리 비용 보험금 지급 한도라고 했기 때문에 손해 요까지만 사실 적으면 됐겠네요. 그죠? 잔존물 처리 비용에 대한 것만 적었으니까. 그죠? 손해에 의한 보험금 및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자, 보험가입 금액 한도라고 했어요.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나요? 나머지 비용 손해는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줍니다.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기타 협력 비용 빠졌네요. 기타 협력 비용도 같습니다. 기출문제 5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은 지금 쭉쭉쭉 이제 3회 때부터 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이 쭉 있어요. 중요하니까 한번 보셔야 해요. 기출문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죠. 자, 돼지를 기르는 축산 농가 A씨예요. 폭염으로 폐사한 돼지가 있고 축사 하재로 타인에게 배상할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가축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약을 가입할 때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거 이랬잖아요. 이거 뭐냐면 세트로 가입해야 되는 거 묻는 거예요. 폭염이 들어갔어? 그럼 무조건 같이 들어가는 거 있어? 그거 적어.
그러면 축사를 가입했어. 축사, 그죠? 축사 하재 타임 배상을 가입했어. 그럼 무조건 같이 드는 거 뭐야? 이거 세트짜리 지금 묻는 거예요. 세트 문제. 자, 폭염에 가입했어요. 폭염 때문에 보장 받을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뭐들 폭염 재해보장 특별약관 들어야죠. 폭염 재해보장 특별약관 들지만 폭염하고 항상 세트는 뭐라겠나요?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두 개 세트예요. 세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축하 이랬죠. 그래서 축사 특별약관이 든다면 항상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별약관이 이건 괜찮은 문제였어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축재해보험 소돼지 상품에 관한 내용을 쓰시오 해가지고 1번은 협정보험가액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세부 축종 적으라고 했고요. 중돈도 맞았나요, 돼지? 그 다음에 공통인수 제한 계약사항도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협정보험가액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세부 축종은 소는 유량 검정조소, 돼지는 종돈이네요. 종돈. 근데 지금 자돈은 협정보험가액이 자동으로 가입돼요. 자동으로. 그죠? 그냥 딱 하면 자돈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 아직 돼지 안 배웠잖아요. 보험가액은. 하지만 이제 앞에 부분들은 배웠죠. 기본적인 부분들은. 돼지는 자돈이 포유자돈과 이유자돈으로 나눠져요. 포유자돈은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자돈이 되겠고, 이유자돈, 우리 아이들처럼 이유식을 하는 조그만 사료들,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료들을 먹는 이제 자돈이 되겠죠. 자돈은 특약에 자동으로 이제 가입됩니다. 근데 이거는 5회 때는 출제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협정보험 가입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풀려버렸어요. 가축에서 항상 협정보험 가입만 가지고 문제 내기는 힘들 거예요. 자, 공통인수 제한사항도 적으라 했네요. 공통인수 제한사항들 쭉 있었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업방에는 안 보이죠. 그죠? 하지만 약간은 있어요. 자, 사육장소 내 가축의 일부만 가입하는 거 안 돼요. 항상 우리 농작물 재해보면서도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거 안 돼요. 그랬잖아요.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육장소 내 축사도 일부 축사만 가입하는 건 안 돼요. 나중에 축사를 배우겠지만 포괄 가입이 있고 개별 가입이 있어요. 그 개별 가입이 나 한 동만 가입할래, 두 동만 가입할래 이게 아니고 포괄 가입은 전체로 한꺼번에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산출할 때 전체에서 내 피해 입은 거 몇 프로야? 이렇게 산출하는 방식이고요. 개별 가입은 하나를 따로 가입하는 데서 전체를 다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 한동에서 이제 피해가 났어? 개별 가입했을 이 한동 피해율만 가지고 산출해요. 그 방법이 다른 거지. 전체에서 일부만 가입해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계약 및 축사 특약의 가입 금액이 제가 그랬죠. 이건 현재 이제 21년도 업방에서는 사라졌지만 약관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전 업방에는 있었어요. 기준 가액 대비 몇 프로? 최저 50%에서 150%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외의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150%까지 가입이 가능한 이유는 왜? 소를 예를 들어볼게요. 소가 가입할 시점, 돼지가 가입할 시점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죠? 어리지만, 내가 사고 난 시점이 한 10개월 뒤도 될 수 있더라. 10개월 뒤에 소나 돼지의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르죠. 많이 올라요. 그래서 보통 들 때 소가 그랬죠. 향후 시세 및 성장 추이를 반영한다. 그래서 미리 한 6개월치 뒤에 거를 가입을 해요. 미리. 보통 그렇게 합니다. 가축.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150%까지는 가입할 수 있더라는 거죠. 가축은 이 단가가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거와 다르게 계산하는 게 말이에요. 말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말은 정해져 있지만 소와 돼지 이런 이제 가금 이런 류들은 50에서 기준가액 50에서 150% 사이에서 결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인수 제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2021년도에는 사라졌어요. 여기 업방에서 사라졌다 안 보이니까 실은 이 부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출문제 6회입니다. 똑같죠? 그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사항에 관한 부분. 약간 법정 대리인. 그죠? 도살, 위탁도살. 그죠? 그 다음에 살처문, 도태근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 틀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 왜? 3회 때 나와서 그냥 패스하고. 이게 업방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약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약관에 있는 내용이 6회 출제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3회 때 출제하면 돼버렸으니까 이거 안 나오겠지.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 틀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축제에 보면 주계약 가입 시에 자, 폐사 및 긴급 도축을 보장하는 축종을 쓰라고 했네요. 각각의 긴급 도축 사유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긴급 도축을 보장하는 축종 어떤 거 있나요? 소, 말 맞나요? 소, 말 긴급 도축 보장하죠. 그죠? 어디에서? 지금 주계약에서 하는 거라 했잖아요. 특약에서 하는 건 또 뭐가 있었나요? 사슴, 양이 있었죠. 하지만 주계약은 소와 말입니다. 자, 긴급도축 사유, 소하고 말이 조금 달랐어요. 소는 부산에 난리가 났고유 해서 부산 난고유 했고요. 말은 부산 경산에 난리가 났어요. 부산 경산 난 이렇게 암기팁했어요. 부산 난고유 부산 경산 난 그죠? 자, 그래서 부산 그다음 산용마비 난산 급승고창점 젖소의 유란 감소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죠? 말은 부산 산용마비 난산에 산통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경주마의 실명도 들어갑니다. 됐나요? 자, 사슴양은 특약입니다. 축사 특약 요 부분은 우리 축사할 때 한 번 더 요거는 따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요건입니다. 뭘 가입해야 된다고 했나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해야 된다고 했고요. 뭘 받아야 돼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허가,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등록,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자. 자, 법 가축 예방, 전염 예방법을 비워놨던 것처럼 3회 때 요 법 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농업 경영체법이 되겠고 이거 미음은 축산법. 자, 비읍은 농업식품기본법 빼어서 다 축산업 허가들을 또는 경영 정보들을 등록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농업 경영체법에는 뭘로? 이 축중으로 뭘 등록해야 돼요?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돼요. 요 잘 모르겠으면 뒷부분 잘 보고 이 뒷부분에 있는 거 쭉쭉 보고 비슷한 용어 있으면 가져와도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모르겠다 문제를 잘 천천히 보셔야 해요. 자, 보험 목적물이 없는 경우 되어 있네요. 자, 볼게. 이거는 어떤 경우 보험 목적물이 없다가 전염병이 와서 보험 목적물이 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되겠고요. 자, 쭉 시옷이 똑같네요. 똑같이 시옷 잘못됐네요. 이게 이형이 돼야 된다 그죠? 이형이 돼야 된다 그죠? 이형은 자, 가축 전염병 예방병에 의해서 가축이 다 죽었어. 아니야. 이거는 가축 죽은 경우 아니에요. 가축이 다 죽은 경우는 요거 치읓. 가축이 죽고 없어도 우리가 가축하고 축사 같이 가입한다 그죠? 축사는 현재는 지금 21년도까지는 약간의 특약으로 가입해요 그죠? 가축이 다 죽고 없어? 그럼 주계약 금액은 최소 얼마? 1만 원. 만일에 가축 예방 전염 전염 예방법 그죠? 의회에서 최소 주계약 가입 금액은 10만 원. 최소 주계약 가입 금액은 10만 원이고 가축이 없어 사육 가축이 없을 때는 그래도 최소 얼마 1만 원은 가입해야 축사에 가입할 수 있다. 요 조건이에요. 그리고 건축물 관리 대장상 이게 우리는 이 축사는 어떤 용도가 주택 용도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요 부분을 서술형으로 적으시오. 원래 문제를 그렇게 제가 했는데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도 나올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가로넣기로 대체했습니다. 요거 2형 요거 표기 잘못된 건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가축 마지막 보장은 정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남은 게 그럼 뭔가요? 저희가 돼지 기준가에 보험가에 가금 기준가에 보험가에 말 기준가에 보험가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기타 축종, 사슴양, 오토꿀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남은 거에 기준가액과 보험가액, 그 다음 축사도 남았네요. 축사까지 해서 강의하고 가축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요? 젖소 부분, 그 다음에 유량, 검정, 젖소 하고 기출문제들 쭉 한번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기출문제 보니까 가축이 매년 이렇게 출제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죠? 가축을 포기하시면 선입평가 합격 가는 지름길 또는 그냥 학급으로 가는 그 길에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가축 몇 페이지 안 돼요. 그죠? 농작물 재해봄에 비하면 가축은 꼭 제대로 숙지하셔가지고 가축 문제만큼은 내 점수로 득하고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주말에 마지막 다음에 강의해가지고 주말에 가축 그 일과목 강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주말에도 열공 계속 이어가시느라 좀 지치실 거예요. 작년부터 일찍 공부 시작하신 분들 지금쯤이면 조금 지치거든요. 그죠? 봄 오기 전에 요때 한번 지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지치는 거는 7, 8월 달 시험 딱 치기 전에 또 더위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때 많이 지치고 이렇거든요. 지금쯤이면 다른 사람들 막 문제 푸는 거 보면 겁나 잘 푸는 것 같고 그죠?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느린 것 같고 나만 암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자괴감들이 많이 빠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워낙 내용이 많고 그죠? 품목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그 품목을 공부할 때는 공부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했어 하고 이제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또 가면 또 기억이 잘 안 나. 그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반복하고 다시 또 반복하고 이러면서 다져가는 거거든요. 다져가면서 또 내 걸로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란 건 해보면 꾸준히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꾸준히 하다가 정 머리가 그 설날 때 며칠 쉬어도 그 흐름이 깨져버리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도 많이 지워져 버리고 그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고 너무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 가시고 공부 또한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제가 지치는 이유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지치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만 한다고 책상 앞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꼭 30분 정도 시간 내서 스트레칭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근교 가까운 이제 집 근처를 좀 걷거나 하는 것들을 꼭 병행해 가면서 공부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